프로메세라는 구명 치료제 개발을 사명으로 삼은 회사고 HLB는 구명 정 사업을 합니다. 뭔가 연관성이. 이번 영상에서는 헤파스템의 특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파스템은 특허 기술입니다. 상표는 영어로 브랜드죠. 중세시대의 길드에서는 상표를 상품 생산 활동에 대한 독점과 상품의 질과 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사전조사, 출원, 심사, 그리고 마지막 등록이 있습니다. 헤파스템이라는 상표는 모두 프로메세라 그룹의 등록 상표라고 합니다. 헤파스템이 프로메세라의 등록 상표라면 라이프리버가 헤파스템이라는 상표를 허락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나의 등록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동일 범위 침해에 해당합니다. 라이프리버는 어떻게 등록 상표 문제를 피해갔을까요? 라이프리버의 간세포 치료제 이름은 라이프 헤파입니다. 이름이 다르죠.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접속해서 헤파스템으로 검색을 해보면 헤파스템과 관련해서 3개의 아티클이 뜨는데요. 그 중 하나는 헤파스템으로 출원인이 프로메세라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 등록으로 출원 일자가 2019년 9월 5일로 최근 일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법적 상태는 아직 출원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중 사전 조사는 이미 끝났고 출원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임명 정보를 보면 국적이 벨기에이므로 헤파스템 치료제를 개발하는 벨기에의 그 프로메세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를 눌러보면 처리 상태는 accepted, 수리 상태입니다. accept했으나 심사가 들어가겠죠. 구체적으로 상표 설명과 지정 상품을 살펴볼 건데요. 총 6개입니다. 지정 상품이 세포치료, 간세포가 보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헤파스템은 뭘까 좀 궁금해지죠. 출원인은 개인인 것 같고요. 출원 국제 등록 일자도 훨씬 빠릅니다. 2012년 8월 14일자인데요. 이미 2014년 5월 20일자로 등록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출원 일자가 2012년 8월이었으니까 약 9개월 정도 걸려서 출원해서 등록까지 된 겁니다. 출원인은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상표 설명 지정 상품을 보면 의약품인데 당뇨병에서부터 면역조절, 비뇨 생식, 순환기관, 안구 등 온갖 종류의 지정 상품을 걸어놨습니다. 총 20개 걸어놨는데 진짜 줄기세포, 조혈제, 피부과, 호흡기관, 화상치료제 등등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놓은 것 같네요. 라이프리버도 헤파스템으로 간세포 치료에 국한해서 임상을 진행 중인데, 그리고 임상은 돈이 많이 드는데 개인이 헤파스템과 관련 저 많은 치료제로 사업을 하려고 상표 특허를 걸어놨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헤파스템 치료제가 나올 때 돈 받고 팔려는 알박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사자만 알겠죠. 궁금해서 얼마 전에 상표권 문제가 있었던 유명 유튜버 상표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진짜 있네요. 이거 빅토리TV도 출원 신청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유튜브 이름을 바꿀까도 고려하고 있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유튜브에 빅토리 주식 TV 검색하려면 빅토리아 시크릿 나오고 빅토리 주식수 나오고 어떤 분은 자꾸 저를 빅토리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빅토리인데요. 그럼 상표권 거절난 사례는 없을까? 제가 궁금해서 빅토리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출원인이 일본 야쿠르트도 아니고 주식회사 한국 야쿠르트네요. 거절났습니다. 지정 상품은 주스 품목들이었는데 아마도 빅토리 이름을 붙이려고 했었나 봅니다. 거절이 난 거고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특허 신청을 하셨다는 것도 기억이 나서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등록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등록 일자가 정말 빠르게 2015년이네요. 저는 방송에서 최근인 걸로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정 상품에 특허를 걸어놨을까 진짜 궁금했는데요. 가사용 도구였습니다. 가정용 도자기, 주걱 등등, 다림질 때 물통, 비누 접시, 냄비, 청소도구, 접시, 그리고 유아용까지. 이게 끝이 아니라 화장지, 컵, 주전자 등등 정말 많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특허 하나를 본 거고 다른 특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는 상품에 걸어 놓은 거라면 이건 업종에 걸어 놓은 겁니다. 자전거, 가방, 게임기구, 교재, 기금속, 소매업 등에서부터 신발, 스카프, 시계 등 총 50개의 업종에 상표권을 걸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리하면 상표는 개인, 사업단체, 다른 법인에 의해 쓰이는 종류나 표시를 일컫는 말로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입니다. 헤파스템은 프로메세라 그룹의 등록 상표죠. 라이프리버의 지적 재산권은 뭐가 있을까요? 간엽 간세포를 신경세포로 부활시키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차 이후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헤파스템 특허는 진짜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방금 본 거는 상표권이었잖아요. 등록 상표라고 했죠. 프로메세라는 헤파스템이라는 특허 기술로부터 나온 임상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회사라고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헤파스템이라는 등록 상표도 프로메세라가 가지고 있고, 프로메세라의 소개에도 특허 기술 헤파스템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헤파스템 특허 기술은 프로메세라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헤파스템은 프로메세라의 특허 기술입니다. 프로메세라는 벨기에 기업임에도 한국어로 된 기업 보도도 자주 나오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비알코올성이니까 넌 알코올릭이죠. 뒷부분에는 헤파스템의 헤파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스티아로 헤파타이티스는 지방 간염이라는 뜻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음주력이 없으나 알코올 간염과 유사한 조직 소견을 보이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발생 빈도는 어떨까요? 비만 환자의 약 20%, 그리고 과체중 환자의 약 5%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이 더 많이 찔수록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히 의사 선생님들이 살 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임상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낼 수도 있으나 말기 간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 질환에 걸리는 것인가? 원인은 비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메타볼리즘, 물질 대사는 생물의 세포에서 일어나는데요. 세포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물질 대사입니다.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물질 대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응을 촉매하는 게 바로 효소인데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물은 성장하고 번식하며 구조를 유지하고 환경에 반응합니다. 인슐린은 바로 이 물질 대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호르몬은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인데 우리 신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을 바로 호르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거라고 했는데요. 내분비 기관은 갑상샘, 췌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분비 기관 중에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랑게르한스섬은 내분비 기관이죠. 어디에 있냐면 이자에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랑게르한스섬은 이자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인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량은 영어로 blood sugar라고 합니다. 혈당량은 혈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이르는 말인데, 혈당량이 일정 이상으로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의 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왜 프로메스라의 간세포 치료제 헤파스템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인상을 하는지 연관성이 여기에서 밝혀지죠. 이후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